다시 만난 기적. 서울의 한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 사이로 차가운 4월 바람이 스며들었다. 박미영은 남편 김정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40년을 함께한 동반자의 빈자리가 이제야 실감났다. 부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고 미영은 기계처럼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슬픔과 충격으로 하루하루가 흐릿하게 지나갔다. 장례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기운이 느껴졌다. 뒤늦게 도착한 한 무리의 사람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그들 사이에서 리더로 보이는 남성이 미영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고급스러운 수트에 단정히 빗어넘긴 머리카락, 굳게 담은 입술. 그런데 미영의 시선은 그의 왼쪽 귀 뒤에 고정되었다. 세 개의 점. 삼각형 모양으로 자리 잡은 세 개의 작은 점. 숨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15년 전 해외 배낭여행을 떠났다가 실종된 아들 김태준의 독특한 특징이었다. 의사는 그것을 선천성 색소 침착이라 했었다. 태준만의 특별한 표식.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손이 떨렸다.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명함을 직원에게 건네며 무언가 이야기했고 미영은 그 명함을 슬쩍 볼 수 있었다. 윤태준, KS건설 CEO. 윤태준, 김태준. 성만 바뀌었을 뿐 실종된 아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우리 태준이 살아있는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다. 15년간 꿈에서도 그리던 아들의 얼굴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떨리는 다리로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윤태준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미영의 심장은 마구 뛰었고 손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실례합니다. 제 남편과 어떤 관계였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윤태준은 고개를 돌려 미영을 바라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반가움도 알아보는 기색도 없었다. 사업상 알게 된 파트너였습니다. 고인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죠. 차가운 대답이었다. 미영은 더 물어보고 싶었다. 무엇이든 작은 단서라도 찾고 싶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셨나요? 하지만 질문에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알게 되었고 몇 번 뵌 정도였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다가와 공손하게 말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이제 출발하셔야 합니다. 윤태준은 시계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미영에게 다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부인께서는 많이 힘드실 텐데 삼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뒤돌아서 자리를 떠났다. 미영은 그대로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15년 전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서던 아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태준아, 작게 불러보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미영은 KS건설과 윤태준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았다. 그는 몇 년 전부터 갑자기 한국 건설업계에 등장한 인물이었다.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가라는 것 외에는 과거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다. 오늘 미영은 마침내 그를 만나기 위해 KS건설 본사를 찾았다. 강남 한복판의 우뚝 선 빌딩, 현대적인 로비,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모든 것이 화려하고 위압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윤태준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일로. 저는 고 김정호 사장의 아내입니다. 잠시 후 비서가 내려왔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회장님은 오늘 모든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윤태준이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몇몇 임원들과 함께 무언가를 논의하며 로비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갑자기 그가 걸음을 멈췄다. 시선이 미영에게 닿았다. 김 사장님 부인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윤태준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제 사무실로 올라가시죠. 회장실.
탁 트인 통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윤태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다.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개인적인 일 때문입니다. 15년 전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윤태준의 표정이 경직되었다. 죄송하지만 그게 저와 무슨 관련이 있죠? 제 아들 이름은 김태준이었어요. 15년 전 해외 배낭여행을 떠났다가 실종됐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준비해온 것들을 꺼냈다. 오래된 가족사진, 태준의 야구 글러브. 이건 태준이가 대학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에요. 보시면 당신과 정말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윤태준은 망설이다가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의 눈동자가 사진 속 인물들을 훑었다. 특히 젊은 태준의 모습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제가 장례식장에서 봤던 당신의 왼쪽 귀 뒤에 있는 세 개의 점. 그건 태준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특별한 표식이에요. 윤태준은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귀 뒤로 가져갔지만 곧 표정을 굳혔다.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 재산을 노리시나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미영은 충격을 받았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단지 제 아들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닮았다고요? 그게 증거입니까? 윤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럼 DNA 검사라도 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왜 당신의 의심에 넘어가야죠? 갑자기 윤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들은 지금 많이 아픕니다. 간질환으로 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되나요? RHAB형입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미영의 눈이 커졌다. 같은 혈액형이네요. 제가 이식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서울대학병원 이식센터. 검사 결과는 놀라웠다. 혈액형은 물론이고 HLA 항원 일치도가 매우 높았다. 하지만 미영의 심장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됐다. 미영님의 나이와 심장 상태를 고려하면 간 일부를 기증하는 수술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김민우 교수의 설명이었다. 그럼 안 됩니다. 윤태준이 벌떡 일어났다. 다른 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도움을 받을 수는 없어요. 당신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미영의 단호한 목소리였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제가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직 자라나는 아이잖아요. 윤태준은 깊은 갈등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을 위한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마침내 그가 결정을 내렸다. 수술 당일 아침 미영은 평온한 마음으로 준비를 마쳤다. 윤태준이 병실에 찾아왔다. 정말 후회 없으신가요? 전혀요. 윤태준은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넸다. 행운의 부적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양어머니가 제가 어릴 적 수술할 때 주셨던 거예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가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이런 소중한 것을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그의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 같았다. 수술실로 이동하는 동안 미영은 윤태준이 몰래 베개 밑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채취하는 것을 보았다. DNA 검사를 위한 샘플이었을 것이다. 곧 그는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수술이 시작된 지 정확히 2시간 후 윤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결과는 99.99% 확률로 모자관계입니다. 박미영 씨는 분명히 회장님의 생물학적 어머니입니다. 윤태준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내릴 뻔했다. 15년간 알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김태준.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었다. 그때 김 교수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다. 우진이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박미영님의 상태가 위중합니다. 윤태준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다. 수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출혈이 심해 위험한 상황입니다. 방금 찾은 어머니를 다시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걸었다는 슬픔.
그리고 15년 동안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죄책감. 엄마. 윤태주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왔다.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다. 윤태주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서 밤을 지새웠다.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김 교수의 희망적인 소식이었다. 오후 회복실에서 미영이 눈을 떴다. 처음 보는 것은 침대 옆에 앉아있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어머니.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처음으로 그는 박미영을 어머니라고 불렀다. 내 아들. 미영이 겨우 속삭였다. 우진이는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회복이 정말 빨라요. 미영의 입가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손자를 살렸어요. 그리고 저도 찾아주셨어요. 미영은 떨리는 손을 들어 태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15년 동안 매일 기도했단다. 네가 어딘가에 살아있길.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길. 죄송해요 어머니. 기억하지 못해서, 알아보지 못해서.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며칠 후 태준과 미영은 함께 정우의 유품을 정리했다. 잠겨있던 서랍에서 발견한 일기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3월 5일 오늘 KS건설의 윤태준 회장을 만났다.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우리 태준일까? 4월 29일 미영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우리 아들 태준이 살아있어.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너에게 말할게. 조금만 기다려 미영아.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그는 아들을 찾았지만 확실한 증거를 갖기 전에는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직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군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 저를 찾아내셨으니까요.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수술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미영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어 이미 퇴원한 상태였다. 태준과 우진이도 건강을 되찾았고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세대가 함께 모인 식탁에서 미영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고 새로운 손자를 얻고 며느리까지. 할머니, 저 건강해졌어요. 우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그래, 우진아. 이제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자. 미영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아들을 다시 찾았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남편의 사랑은 지금도 이 가족을 지키고 있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실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게 된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